예, 부산 진구에서 배예중이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문자가 와서 또 본의 아니게 입으로 넘어가게 됐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정치 테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상적인 거는 어때요?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어떤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실적, 호전주, 실적 스플라이즈, 턴어라운드 여러 가지 어떤 합법적인 합당한 어떤 그런 실적. 예를 들면 어떤 환율이 그동안 우리를 1,400원대에서 계속 괴롭혔어요. 환율은 양날의 금 같은 거죠.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수출 기업은 경쟁력이 생겨서 좋아. 그렇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고난이죠. 고통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생각해보세요. 한전을 하러 갔는데, 그죠? 한전을 하러 갔는데 내가 그전에는 100만 원을 들고 가서 바트하를, 태국의 바트하를 바꾼다. 그러면 100만 원만 한전을 해도 풍족하게 쓰고 왔는데 어느 순간 얘가 막 우리나라 돈이 약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한전을 하니까 그전보다 한 20%가 줄었어. 그러면 저 가서 약간 럭셔리한 호텔에서 잘 거. 별이 5개에서 별이 한 3개 이런 데로 바꿔야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건 뭐야? 이게 환율이죠. 그동안 그죠? 우리나라 환율이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는 약세했어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 약세를 띄는데 원화는 같이 동반 약세를 띄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힘이 없죠. 우리나라 원화는 또 싫든 좋든 위안화하고 연동되는 약간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약세인데 어떤 위안화 때문에 우리 원화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어떤 이 환율의 움직임은요, 우리 정시로 봤을 때 커요. 왜? 외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정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외인들의 수급이 밀고 들어올지 빠져나갈지 그 부분도 환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어떤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확실한 신호만 보여주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한차익도 노리고 주식도 싸니까 사러 들어오고 그래서 밀고 들어와요. 생각의 차이인데 이제 제가 최근 근래 들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말을 안 한 그런 종목들을 그죠? 막 사죠. 그게 대부분 대형주예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 그죠? 한 번도 안 산 그런 것들을 자꾸 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질문하시면 되죠. 이런 주식 안 사고 싶다. 재미가 없다. 안 움직인다. 근데 이런 걸 꼭 사야 돼요. 그죠? 사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요, 이런 주식 잘 안 사요. 몇 년 동안 같이 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런 대형주들은 공매도 그런 부분도 크고 선물 옵션 만기 이벤트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그냥 박스 꺼내서 놀아. 빠질 걱정도 없고 오를 걱정도 없고 그냥 대폭등 해도 2% 3% 빠져도 2% 3% 맨날 그 자리야. 그러니까 주식을 봐도 안 봐도 걱정도 없어요. 그런 주식들이죠. 근데 그런 주식들을 최근에 막 자꾸 사라고 하죠. 근데 어떤 거는 사니까 그죠? 찔끔찔끔 막 오르죠. 어떤 거는 제자리. 근데 빠져도 또 걱정도 없어. 삼성전자 지금 가격에 사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 없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런 종목들이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대세 어떤 흐름이
바뀔 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뭐죠?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지수가 오르려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려면 뭐가 올라야 돼요?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막 한 1200개, 1300개가 빠져도 삼성전자 상한가 가면 지수는 플러스 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죠? 환율이 확 돈다. 이제 이 원화가 무슨 IMF 터진 것도 아닌데 계속 1,400원대에서 놀았어. 그러다가 이제는 확 흐름이 바뀌어. 흐름이 바뀌면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와 밀고 들어와요. 그것은 그죠? 뭐다? 주식으로 어떤 시세 차익을 얻고, 두 번째는 한 차익을 얻고, 그 두 개를 같이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는 돈들이 코스닥 소형주 살 것 같아요. 그런 거 쳐다도 안 보죠. 그래 이 시기에는 한 5년, 6년에 한 번씩 큰 대세가 변하는 이 흐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은 대형주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파동에 끝없는 이 파동의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원화, 위안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트럼프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트럼프 이익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책사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왔어.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은 제갈공명이야. 이 사람은 봉추야. 방통이야. 이 사람은 아주 현명해, 똑똑해, 전략가, 나의 책사로서 어떤 초빙을 해야 되겠어. 그래 데리고 왔어. 그리고 공개를 했죠. 미란 보고서. 그 미란 보고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때로는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자를 한 번도 주지 마. 그리고 이 국채를 100년 상한으로 만들어. 그리고 동맹국한테 팔아. 100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안 주고 이 미국 채권을 팔게 되면 100년 동안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은 걱정 없이 미국이 살 수 있다. 이거를 동맹국한테 협박을 해서 팔아넘기자. 그런 완전 생양아치 같은 보고서, 미란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어. 그걸 갖고 했어요. 먹힐 줄 알았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협박도 하고 어르고 달려고 했는데 어때요? 그냥 미국 대통령만, 본인들만 생양아치라고 국제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1대 17이 아니고 1대 150으로 지금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난감한 거야.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래? 그죠? 지금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예요? 일기 때도 그랬죠. 나는 한 손에서 손자병법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의 주변 측근들한테 손자병법을 꼭 읽어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하다. 막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원조가 시진핑인데, 손자병법의 나라에서 크고 자란 원조가 시진핑인데, 그 시진핑한테 손자병법을 들고 싸우겠다고 든 트럼프가 어리석은 거죠. 당랑거철.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결과 승부는 뻔한 거예요.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죠. 트럼프가 언제 인정을 하느냐, 이 싸움이란 거예요. 근데 앞전에도 그죠, 한 번씩 언급드렸잖아요. 미국은 굶어 죽고 중국은 식당에서 밥을 파는 입장이다. 식당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적자가 나는 걸로 끝나지만, 그렇지만 오늘 안 팔렸으면 내일 계약하면 돼. 내일 안 팔리면 모레 계약하면 되고. 장사라는 건 한 달. 올 한 달 계산해 보니까 적자다, 흑자다. 여유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루만 굶어도 배고파 죽는다고 난리죠. 누가 급하냐는 거예요.
결국 월마트에서 물건을 못 사는 미국 국민들이 조급적, 깝깝적 들고 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싸움의 승패는 결정나 있었던 거다. 어찌 보면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동안 뭘 했어? 대응을 안 했죠. 트럼프가 나는 중국이랑 이야기하고 있다 하니까 미국 주식이 확 급등. 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하니까 확 급등.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 확 급등. 그렇지만 중국은 몰라. 말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시진핑은 그죠? 동남아 3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행보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말 좀 하자. 대꾸단 저기요 대꾸단. 결국 뭐죠? 시장이 트럼프를 이제 거짓말쟁이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트럼프는 피노키오야.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안 믿으니까 미국 국채가 막 요동을 치고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 그런데 미국 국채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트럼프도 나의 대통령 자리가 같이 흔들린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많은 주변 인사들이 또 분개를 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거 걷잡을 수 없다. 미국이 국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잠시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쇼를 했는데 이 경기라는 게 쇼의 대상이 아니었어. 내보다 더 무서운 존재야. 이러다가 진짜 걷잡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일 파티 하려고 초를 몇 개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번져서 집이 홀랑 다 타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작전을 바꾸자. 미국에 그죠? 뭐 어떤 미란 보고서 이런 책사도 있었지만 그 옆에는 또 베센트 이런 사람은 뭐죠? 전직이 조지 소로스하고 같이 활동을 한 그 어떤 이력이 있는 전형적인 주식쟁이죠. 월가 출신, 헤지펀드에 어떤 몸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주식,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래 한 발 더 가면 미국 국채가 폭망할 수도 있다. 미국장이 완전히 대폭락할 수도 있다. 걷잡을 수 없어진다. 막 조언을 던지는 거죠. 어쨌거나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죠? 뭐 도전도 잘하고 포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장사꾼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찔러보고 요거 한 개 10달러 싸다 했는데 에이 안 사. 그러면 씩 웃으면서 10달러를 다 받느냐? 우리가 남이가 특별히 너니까 9달러 해줄게. 안 사. 그러면 9달러를 다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 너는 한국 사람이고 나의 우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기분 좋게 7달러 어떻느냐? 에이 그것도 비싼 것 같아. 오케이. 그게 비싸다고 하면 더 이상은 양보 없다. 최종 결판 짓자. 5달러 어때? 5달러 시큰둥 하니까 좋다. 하면 쿨하게 4달러 더 이상은 양보 없다. 이게 트럼프예요. 왜냐하면 장사꾼이니까. 시진핑은 어때요? 시진핑은 장군이에요. 장수예요. 시진핑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 인민, 신매덕의 인민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전쟁에 나온 총사령관 장군이다. 군사가 몇 명 죽는가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내가 항복을 하면 이거는 중국이 진 거다. 군사가 죽어도 10여 명이 다 죽어도 내가 항복을 안 하면 우리는 진 게 아니다. 그게 중국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춘추전국 시대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항상 장군이 왕만 살아있으면 끝까지 싸우는 거야. 우리 장기판 있죠. 장기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만 살아있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길게 시간이 막 벌어지는 거죠.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과 시진핑의 전쟁 기질. 그죠? 서로가 틀린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보면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한율이 막 요동을 쳤죠. 1300원대까지 보였어. 1390 몇 원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이래? 장 시작할 때는요. 장 시작할 때는 한율이 1440원, 50원 올랐어요. 왜? 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냈어. 사표를 내다 보니까 뭐 어쨌든 셀프 사표라고 그러죠. 본인이 사표 내고 본인이 수뢰하고 내 대통령 출마할래. 그래봤어요. 그러니까 국정공백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막 또 뭐 대행 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죠? 뭐 이주호 장관이 뭐 또 대행을 하네 어쩌네. 그러다 보니까 저 밖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무슨 콩가루 집안 나이죠. 뭐야 이거 대체. 그러다 보니까 한율이 또 별로 안 좋네. 갑자기 급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지? 그래 보니까 위안화하고 같이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중국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 중국이랑 잘 되고 있다. 중국이랑 타협을 하고 있다. 혼자서 원맨쇼 떠들었어. 중국은 아니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중국 국무부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근데 미국이 자꾸 옆구리 찌르고 이야기 좀 하자, 밥 한번 먹자, 커피 한잔 먹자 하길래 그냥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밥을 먹었지, 커피를 먹었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처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동을 치는 거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다? 환율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환율 기조가 1401원인가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1300원을 뚫고 들어오고 이래 되면 1200원도 가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투기성이 강해요. 그래서 방향이 한번 잡히면 거침없이 하이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비례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돈이 확 외인들이 밀고 들어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돼요. 결국은 손을 잡고 가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도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손을 잡아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이 안 좋지만 전 세계가 살려면 중국이 같이 가야 돼요. 왜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 그렇게 싼 물건을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다시 지구촌으로 해결을 해야 물가도 잡히고 전 세계가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간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 한 번도 안 가서만 모르되 한 번 갔다가 그게 한 7년 동안 스톱이 됐어. 그 스톱을 시키는 동안 결국 고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용납을 했어. 이해를 했어. 근데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결정적인 패착은 트럼프 2기가 만들어졌죠. 진짜 코너에 몰려서 가만히 놔둬도 아사 직전까지 간 중국을 트럼프가 지금 심폐소생하게 살려준 거예요. 가만히 침묵이고 가만히 있었어도 전 세계 왕따인데요. 그냥 트럼프가 나의 우군을 처음 내가 총질하는 거야. 중국은 이 앞에 있는데 등 돌려서 아군한테 총질하니까 이 아군이 이거 뭐야? 그래서 중국과 손잡고 미국을 공격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10분 활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코너에 몰렸어. 전 세계가 뭉치고 미국이 혼자 왕따야. 중국하고 역할이 바뀐 거죠. 그걸 누가 본인이 그래 만든 거예요. 전문 용어로 지 눈깔이 지가 찔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살 길은 이제 트럼프, 미국은 선택의 길이 없어졌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는 중국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트럼프의 주특기니까. 미란 보고서 말 듣고 이래 했다가 뭐 개뿔 뭐 득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미란이는 일단 빠져. 페센트한테 야 어떻게 할까? 이념은 이념이고 돈은 돈이고, 여기에서 가장 완벽한 거는 급반전, 중국이랑 손을 잡아버려라. 가고 엄청나게 친하게, 완전히 180도 다르게 친하게 지내버려라. 다시 중국을 미국의 오른팔로 만들어버려라. 그러면 중국의 어떤 그 맞짱 뜨는 그 세력이 미국의 오른팔로 변해버리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합쳐도 못 덤빈다. 왜? 미국, 전 세계,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게 전 세계 시장의 26%를 차지해. 중국이 한 20%를 차지해. 이 둘이 합치면 전 세계 가반수 시장이 확보가 돼요. 어느 누구도 못 덤비는 거죠. 중국이 적이 아니라 미국하고 둘이서 이제 다시 잘 먹고 잘 살 우리 절친할래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그러면요, 정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탈 수도 있어.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러시아 사이좋게 지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해시키고, 중동 옛날로 돌아가 하해시키고, 북한 눈치 멀뚱멀뚱 보다가 슬그머니 복귀하고, 이래 되면 위아더 월드 진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어부지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혼자 상상, 망상, 착각일 수도 있어. 착각이라도 상관없어. 손해볼 게 없는 위치니까. 그래서 지금 그죠, 대형주를 사라고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막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같이 해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뭔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뭐 정치 테마 이런 거 한다고 개인들이 똥값에 다 주식 버렸죠. 그 주식 야금야금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최근에 보면 그죠? 최근에 보면 한번 좀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한번 좀 끊어서 갈게요. 끊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